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오늘 1차 목표가 달성한 이제 종목이 나오게 됐는데, 우선은 제가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좀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제가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이제 불안한 시장 속에서 이제 음식료 기업에 좀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또 반대 매매 물량도 계속 좀 출회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다소 좀 이제 좋은 종목들도 계속 빠지고 계속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좀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에 많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었고 지금 같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음식료 관련된 업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좀 불안한 시장일 때는 주목을 좀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좀 어느 정도 실적 성장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음식료 관련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로는 그 성광밴드라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이제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고요. 좀 사이좋게 이제 김동호 매니저님의 태광과 또 똑같이 이제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둘이 이제 같은 계열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 2등의 이제 점유율을 서로 다투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피팅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LNG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이 확대되고 또 미국 쪽에서도 이 LNG 프로젝트들이 점점 증가를 하거나 아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광밴드도 그 수혜를 받는다라는 점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미국 쪽에 이런 수출 물량들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실적 성장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도 리뷰 좀 해드리면서 여기 11,000원대가 이제 돌파가 되면 좀 이상하게 추가적인 이제 흐름들 더 이제 큰 시세를 좀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 11,000원대를 넘어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금방 이전에 직전 고점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신고가 구간으로 진입을 좀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큰 물량 없이 매물 없이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조선사들에 대한 좀 수주 소식도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성광밴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광밴드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CJ 프레시웨이 요거 좀 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오늘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 다시 상승폭을 반납을 하기는 했는데 오전에 이제 5.7%가량 상승을 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하고 나서도 사실 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장세가 있고 한 번씩 급락장도 연출되고 했었습니다만 이 CJ 프레시웨이는 안 빠집니다. 별로 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 초반에 좀 상승폭이 꽤 나타났었고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이제 음식료 관련된 업체로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제품 가격들은 다 이제 올라가고 서비스 가격들도 올라가는 상태지만 이제 곡물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세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진이 좀 증가되는 모습들로 이제 향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음식료 업체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다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급락장 속에서도 CJ 프레시웨이는 별로 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 성장 기대되면서 조금 시장만 살짝 투심이 회복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음식료 업체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CJ 프레시웨이까지 두 종목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가는 지금 99,500원이고요. 종목명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제가 이 종목을 꼭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삼양식품은 사명을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좀 자주 하는데 실제로 이 삼양식품은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예전에 사실 삼양라면으로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현재는 이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이 종목도 이런 음식료 관련된 업체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 성장도 좀 꾸준히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최근에도 뭐 아직까지 이렇게 뭐 큰 시세가 나오진 않는 모습인데
보시면 바닥권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이런 좀 곡물 가격이 좀 완화되는 흐름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삼양식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이제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이제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이제 음식료 관련 업체고, 사업부를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불닭볶음면이나 이제 라면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뭐 삼양 라면은 당연히 제조하고, 이제 불닭볶음면이 보시기는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원래 초기에는 좀 매운 제품 요거 하나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맛이 계속 개발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되게 다양한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제품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양식품의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해외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은 이 불닭볶음면이 차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면 업체이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돼서 볼 수 있고 조금 방어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불닭이 캐리했다라고 하면 삼양식품 지금 라면 해외 수출 판매가 호조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1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지금 해외 쪽 매출이 거의 절반 정도가 나왔고, 그거는 거의 다 삼양 식품에서 이제 불닭볶음면 판매에 따른 수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라면 수출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라면 제품의 수출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14% 이상 증가를 했고, 이게 4월 달하고 비교해도 한 30% 이상 증가한 수출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해외 쪽으로 잡힌 이런 수출 물량들 중에서는 사실 삼양식품의 제품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라면 제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요. 해외 생산 공장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이제 진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삼양식품은 보통 국내에 공장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국내에 생산해서 이제 수출을 좀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라면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양이 많이 수혜를 좀 받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도 라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닭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도 잘 팔렸지만 2분기에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하나의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는데, 어제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해가지고 이제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식용유 이런 것들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할당 관세가 이제 0%로 이제 적용을 좀 시켜줬어요. 관세를 줄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식용유, 뭐 밀가루 등등 이런 음식료들의 좀 제품 가격들의 변동 요인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관세를 좀 인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면 제품들은 결국 이런 밀가루로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은 뭐 조금만 이제 밀가루를 사오는 게 아니라 또 대규모로 이제 밀가루를 사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비용이 절감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화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이제 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식량난이 지금 정점 신호다.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곡물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사료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게 사실 뭐 이제 곡물이 뭐 비료나 그 대두나 아니면은 뭐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약간 인버스 성격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곡물 쪽의 가격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료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들이 좀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이 계속 증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삼양식품도 앞으로 더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서민식품이라 경기가 나빠가지고 서민들 수입이 줄어들지라도 라면의 수요는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봉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라면 수요는 굉장히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자면 맞습니다. 이제 그 봉쇄에서 일단은 뭘 먹어야 되니까.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라면을 많이 먹었다는데,
그렇다면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현재 지금 이렇게 뭐 수출이나 그런 거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업체가 이제 파는 거는 중국에도 물론 판매를 좀 하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국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수출을 좀 하고, 뭐 동남아 국가에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뭐 북미 쪽으로 수출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좀 이유를 좀 보시게 되면 중국의 뭐 봉쇄 조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한동안은 조금 뭐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풀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계속 확대가 되는 이유는 사실 이 그 불닭볶음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좀 전파가 되고 있어요. 해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이런 찾는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단기간적으로 끝날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시장에 계속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하시고 일단 가격 전략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는 제가 10만 9천 원, 일단은 음식료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원래 움직임이 이렇게 막 강하진 않아서 10만 9천 원을 일단 한번 짧게 잡아보고요. 2차는 11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4,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